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일단 불교에서 하는 쓰는 마음하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마음하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을 내 면목자리 아니면 본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건 이제 주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주로 에고를 마음이라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에고를. 그래서 서양에서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의식이라는 말을 주로 통일해서 쓰고 있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서양 책을 보면 의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고 본래 성품, 마음은 다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내 마음이다. 너는 내 마음 속에 있다. 아니면 어떤 마음의 자리가 몸 안에 있다.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식이나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것부터 일단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것부터 제가 일단은 발표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마음이. 마음이 본래부터 사람한테 있는 겁니까? 자, 사람한테 있다, 본래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마음과, 그러니까 몸이 태어나듯이 마음도 같이 태어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태어날 때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돼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아니면 사람은 그냥 몸만 태어났다. 마음은 없고. 이걸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마음이 도대체 내가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과연 마음이라는 게 언제부터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마음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다. 예. 마음은 바탕으로 있는 상태에서 몸이 태어났다. 예. 몸만 태어났다. 없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어떤 의식이 몸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근데 사실 어떤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마음자리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 마음자리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마음이라는 거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엄마 뱃속에 점으로 잉태될 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전부터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 이전이 언제냐? 난자하고 정자가 서로 만나기 전부터 이 본래 그 마음자리는 거기서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점으로 지켜져 있다는 얘기는 점이 지켜질 때 그런 마음자리가 태화에 붙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그 마음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부모가 같이 남자와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부터 이 마음자리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자가 곧 정자 행세를 한 마음이 있었고 난자 행세를 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서 그런 행세를 하면서 마음자리가 그 둘을 이렇게 부합시켜서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라는 행세를 하면서 이 마음자리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게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아가 잉태하기 전부터 이 마음자리는 이미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의 몸처럼 태어나거나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얘기는 생사와 생멸이 없는 거죠. 본래 성품이라는 이 마음은 본질이라는 그거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본질은. 마음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그리고 현상은 이 세상을 포함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삼라만상 만물, 그리고 또 이 사람 포함해서 그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은 그야말로 생겨난 겁니다.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만법 기일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나중에는. 현상은. 그래서 그 본질은 오직 하나.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을. 이 마음을. 그렇죠. 요걸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돼. 근데 요거를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진짜 공부할 때 난간에 많이 부딪힙니다. 또 헷갈려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본질만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본질만이 삼라만상 만물을 만들었고 본질만이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뭐 어떤 부모가 만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부모의 행세를 해서 이 자리가 이 마음자리가 부모의 행세를 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든 거죠. 자, 그럼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의식은 사람의 몸 안에 있다. 그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본질이 현상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치로 따져서 봤을 때 그거는 마치 만약에 본질이 마음자리가 만약에 사람의 몸 안에 인체 안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허공이 나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허공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나무는 현상이잖아요. 나무나 어떤 건물은. 그러면 허공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본문을 듣고 나서 사람의 마음이나 의식은 몸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본질은 현상을 본질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현상 안에 본질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기를 낳는데 아기 안에 내 엄마가 들어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기절하고 쓰러지면 의식이 몸 안에서 빠져나갔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본질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현상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뇌를 다치면 주인공이 병원에 누워있다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사라졌다가. 본질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시공간이 없습니다. 시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항상 부동이야.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죽비는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죽비가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가만히 보고 듣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본질,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얘는 일택이 맞죠.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모두 다 현상만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본질은, 왜 마음은 이 세상에 없나?
직접 써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빨리 이게 체감이 옵니다. 이게 참여를 하셔야 돼. 왜 본질이 이 세상에 없나?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세상에 이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무슨 어머니가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이 본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이 우주 안에는 전부 다 현상밖에 없어요. 본질은 오직 하나예요. 그 세상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는 세상이 색이라 그러면 본질은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세상이 곧 본질이 되는 겁니다. 현상이 곧 본질이 되는 거예요. 뭐 현상 따로 본질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잠시 본질이 현상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은 하나예요, 사실. 그래도 때문에 현상이 사라져도 본질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색이고 공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본질도 하나지만 어떤 현상도 딱 하나예요. 둘이 없어요. 똑같은 것이.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제 모습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이는 우리가 착각해서 생각으로 보고 있지만 항상 똑같은 장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면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항상 제 모습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개입이 돼서 생각이 조금 아까 이 일조님이 보였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에 집착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함몰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아까 같이 만난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어도 그 조금 아까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라든지 5분 뒤에 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아까 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죽비를 보세요. 죽비를 보게 되면 죽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비를 치워버리면 죽비가 없죠. 그래서 다시 보면 죽비가 있죠. 그러면 아까 죽비하고 지금 죽비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죽비가 보이시죠? 죽비가 보이는데 자, 죽비가 안 보입니다. 자, 죽비가 보입니다. 아까 죽비하고 이 죽비하고 똑같은 겁니까? 답을 한번 써보세요. 직접 참여를 하셔야 돼. 그래야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니 아까 들은 죽비하고 똑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를 똑같다면 틀리는 거예요. 금방 본 죽비하고 다시 또 이렇게 죽비를 보였으면 죽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을 수 없겠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접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셔야지 이걸 안 잊어버려. 왜 죽비가 이 죽비하고 다를까요? 물론 요 죽비 요 뒤에 있는 사람도 다르지만 왜 다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내보세요. 왜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다르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라든지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야 공부가 늡니다. 생멸현상 보이지 않게 계속 변하는 중이고 제가 오늘은요 멀리서도 글씨가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태플릿을 하거든. 태플릿 그 아들이 하나 샀다고 뭐 이것도 좋은데 태플릿을 하니까 화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가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 무한대로 변화요. 찰나찰나 계속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예. 자, 보세요. 자, 제가 죽비를 들고 있죠. 예? 제가 죽비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도 이게 똑같은 죽비인가요? 아까는 이제 사라졌다가 나타났지만 지금 계속 들고 있잖아. 이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까 사라졌다가 나타난 거하고 이렇게 계속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거 다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왜 다르겠어요? 이게 사라지는 생명 현상이 있고, 이 죽비는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얘가 나무잖아요. 나무 생명체입니다. 원래. 예? 지금은 비록 어떤 생명이 없어졌지만 생명체예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는요 계속 이 안에서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계속 놔두면 아마 이게 뭐 5년 10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썩어 자빠질 거예요. 아마 어떤 목조동물도 오래되면 계속 썩듯이 썩는 나무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죽비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세포가 계속 지금 생성되고 죽고 생성되고 죽고 그러잖아요. 세포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애로 옛날에 뭐 아주 마음에 든 어떤 이성을 뭐 짝사랑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소녀 감성도 있고 또 소년 감성도 있고 그렇듯이 금방 본 그 사람하고 나중에 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스님이나 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색수상행식, 몸과 수상행식, 마음은 오온개공이다, 공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한테 마음이 없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착각하고 어떤 에고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에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살 이전까지는 어떤 마음이라는 게 전체 의식 마음이었어요. 그 아기한테 있는 마음 자리가. 그 아기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만 이 몸을 만지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전체 의식에서 어떤 개체 의식으로 축소가 돼버린 거죠. 그게 현재 우리 사람이 내 마음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 이 사람 몸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또 들어있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일체로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곧 몸이라고 보면 돼요. 몸. 물질. 그래서 사람은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 몸과 마음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신인들이 마음이라 그러면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부처를 얘기하는 건지, 마음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통일돼서 본래 성품 자리를 마음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도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부처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참나, 부처, 의식, 본래 면모, 하나님, 영혼, 생명,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조금씩 차이는 났어도 우리가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주로 이제 서양 책에서는 에카르트 톨레 책이라든지 뭐 유명한 바이런 케이트라든지 많은 영상가들이 얘기할 때 마음은 에고 자리라는 거, 에고, 자아, 에고를 지칭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런 서양 책을 읽더라도 마음 얘기하니까 야, 마음이 우리 마음 하는 거, 얘들 마음 하는 거라고 어떻게 설명이 다르네 하고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이 얘기하는 마음은요, 무조건 에고입니다. 왜 에고냐? 왜 에고겠어요? 일반인들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는 얘기는 왜 에고겠어요?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나 에고는 다 사람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마음은 사람이 주인공이다라고 전체 의식이 아니라 원래 부분인데 사람이 진정한 나, 참나,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나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마음에 국한된 게 나가 아니라 우리는 범우주적인 나다. 그러니까 소와 작은 나에서 우리는 대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부분에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색소 상향에서는 곧 공이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완전히 그냥 다른 거로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몸과 마음도 나는 맞아요. 근데 부분으로서만 일부로서만 나지 전체가 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이 사람이 나는 맞아요. 나는 맞는데 이 사람에만 국한시키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나, 참나인지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상대도 나 같은 존재감을 인정해 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 거 내 거가 있고 네가 있건 내가 있고 따로따로 분리가 된 상태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나라는 거는 전체라고 보면 대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지게 되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그렇게 개입돼 갖고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겠죠. 참나라는 얘기도 사람들이 약간 좀 생소하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종교 유무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게 마음의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마음의 자리를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는 걸 착각해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행세를 하는 마음이다. 사람 안에 어떤 부분으로서 들어있는 뭔가 마음의 어떤 부분으로서 들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주체이다, 주인공이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나 어떤 생명의식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질은 혈상 안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몸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몸 안에 있으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식이. 그냥 마음은 통으로 하나도 있겠고, 생명의식은 어디 있겠어요? 몸 안에 없다 그러면. 바뀌다.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그 생명의식을 제가 기운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그러면 사람의 몸이 손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박수를 친다든지 할 때 이거 누가 치는 겁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동료, 힘이, 어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딱 맞아 쳤을 때 이게 하나의 에너지 활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에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산소로 꽉 차 있듯이 이 주변에 생명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빼곡하게 쉴 틈이 없이 꽉 차 있어요. 생명의식으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이 꽉 차 있는 거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는 거 통솔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걸 우리를 마음 자리라고 그러는 거고 이 안에 빼곡하게 있는 에너지 자체를 생명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박수를 치고 싶으면 마음이 생명의식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어갖고 생명의식이 이 주변에 그냥 빼곡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생명의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식도 어떤 마음자와 똑같이 가만히 있어요.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움직일 틈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자리 안에 있는 현상들이 생명의식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조차도 개념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생명의식이 직접 사람의 몸을 움직여, 생명의식이 움직여갖고 사람의 손이 움직인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마음 자체가 불생불멸이고 부동이고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식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식이. 어떤 에너지가. 이 사람의 현상만 이렇게 모여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생명의식의 힘으로 어떤 에너지를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통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의 일련의 동작을 마음이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이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손바닥 부딪히는 행세를 하지 않으면 이 손바닥은 부딪힐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명령을 내리면 생명의식 에너지가 이 현상과 같은 대상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어떤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생명의식이 안에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쉽게 마음 안에 이 현상, 이 몸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이 세계국 공이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볼 때 스크린 바탕에 빛으로 해서 이렇게 비춰지면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장면하고 스크린하고 따로따로 스크린 안에 있는 겁니까? 스크린 안에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스크린이 곧 장면으로 어떤 행세를 하는 거죠. 몸은 마음에 어떤 행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다 보게 되면. 네, 그렇죠. 장면이 곧 스크린인 거죠. 스크린이 곧 장면. 근데 장면이 스크린이라 그러면 그거는 또 잘못된 얘기죠. 완전 100%는 아니고 일부분으로서 스크린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면이 본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색이고 공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색이고 공이다. 그러니까 색이 장면이면 공은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색이면 마음은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색이면 공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예요, 하나.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행세한다는 의미를 제가 오늘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행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 한 애로 사기꾼이 있어. 사기꾼이 있는데
아, 진짜 저 돈 많은 남자를 어떻게든지, 꼭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진짜 사업가 가치로 행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돈이 많은 사람 같은 행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행세를 안 하면 누가 돈 많은 사람인지 어떤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짓골로 하면. 그러니까 부자로 행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거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는 아닌데 부자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 행세를 하면 진짜 부자가 있는 겁니까? 부자가 있는 거예요? 부자 행세했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된 겁니까? 그 사람이? 그냥 행세만 한 거지? 그쵸? 그러면 그 부자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에 의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가상의 인물을. 그죠? 이 사람이 마치 그와 같아요. 이 마음이 이 세상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왜냐? 마음의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행세를 해야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자 행세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행세를 이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세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거는 개념적으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사기를 치는 거지. 가만히 보면.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눈은 빛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빛만 볼 뿐이지 원래 형상을 볼 수 없는 게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망막에 들어온 빛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시신경에 가서 이제 그 시신경 기능을 이용해서 생각이 개입이 됨으로써 생각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을 붙여갖고 생각이 저건 사람이다, 저건 동물이다 하고 생각이 어떤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눈이 이미지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빛만 볼 뿐이지. 어떤 빛의 굴절로 반사된 굴절로 인해서 망막을 통해서 뇌에 있는 어떤 시신경까지 가서 거기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생각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반사된 빛일 뿐인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물질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